저희 클럽에서요, 회원분들이 많이 계신데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서 종종 이런 걸 물어보세요. 언니님, 어떤 종목 빌드업 하기 괜찮은가요? 빌드업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지금 띄어져 있는 이런 네이처셀 같은 종목을 가지고서 언니님, 네이처셀 종목 이거 빌드업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뜻이죠. 빌드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희 영상을 이제 막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일종의 그냥 매집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꾸준하게 모아가는 그런 개념인데, 디테일한 것들은 앞서 영상에서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고, 근데 그 영상을 봤다고 해도 실제로 실전에서 내가 이 종목을 빌드업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는 초보자의 경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언니님한테 클럽에서도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 물어보고 언니님이 이제 뭐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이 답만 듣고 해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겠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자면, 이게 빌드업이 가능한 종목과 불가능한 종목을 좀 나누는 구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있다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그런 걸 된다 안 된다를 말씀하시는 걸까? 이게 이제 조금 알고 싶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초보자들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 네이처셀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재무적으로 혹은 뭐 그런 종목의 기본적인 분석에서 빌드업을 하기가 적합한지가 궁금한 것도 있을 거고, 지금 시점적으로 지금부터 빌드업 하는 게 괜찮은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한 거겠죠. 뭐 아니면 기타 내가 모르는 다른 뭐 체크 포인트가 있나 이런 게 궁금하신 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들어보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당 종목을 빌드업을 할 수 있냐 없냐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를 구분해내는 게 어렵진 않아요. 다들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낼 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미리 딱딱딱딱딱 부러지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균형적인 부분을 좀 알아야 돼서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어려운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을 매집을 해 나간다는 거는 내가 내 돈을 넣는 행위잖아요. 계속 모아가잖아요. 그러려면은 일단 불안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괜찮지만 종목이 흘러가다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변수가 튀어나올 거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된 파동이 나올 거예요. 그때도 내가 묵묵하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들려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근데 경험치가 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가면서 요럴 때 요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경험만 조금만 생겨도 훨씬 더 나아지고, 실제로 클럽 안에서도 선배들이 그렇게 경험 쌓아 나갔을 때 빌드업만큼은 금방 흡수하거든요. 근데 종목을 미리 선정하면서 이 확신을 갖는다는 건 사실은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종목을 필터하는 정도가 최선이거든요. 그거 역시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 알려드린 거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 돈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안전성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거 자산총계랑 부채총계랑 자본총계의 조합값들을 보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들의 흐름을 보면서 내 돈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요 정도로 필터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어떠겠어요? 주관적으로 조금씩 다르겠죠. 주관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를 자신이 경험으로 알아간다. 근데 이 경험 쌓는 과정에서는 나 혼자서 난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조금은 위험하거나 조금은 아닌 것 같다, 이거를 스스로 자가진단해서 교정을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그거 다 할 줄 알면 이미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좀 더블 체크를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을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은, 저는 이 종목은 빌드업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유는 조합값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네, 맞아요. 여기서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마이너스가 얼마 정도까지면은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자본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 비율이면은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건가, 막 이렇게 딱 부러진 비율을 원한다는 건 아는데, 보통 투자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정형화할 수는 없어요. 누가 예쁜 건가, 뭐 콧대의 각도가 몇 도가 돼야지 예쁜 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잖아요. 이게 종목도 그런 것 같아요. 자본과 부채와 영업이익의 흐름과 매출의 흐름과 이 각각의 규모가, 이 조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부채가 조금 더 높더라도 괜찮은 종목이 있고요. 어떤 거는 부채가 높으면은 안 좋은 것들도 있고요. 막 이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주관적 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관적 판단이 나의 원트나 나의 욕심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그래도 빌드업을 해본 사람들 아니면 잘하는 사람들,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가면은 얼마든지 흡수하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빌드업 잘해두면은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굉장히 편해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조금 체크업을 하면은 여기 부채 비율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안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뭐 자본이 좀 줄고 뭐 부채가 늘고 막 이런 게 뭐 좀 보이는데. 맞아요. 뭐 단순하게 말하면은 그것도 포함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빌드업을 하기에는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단타 같은 걸 한다던가 좀 짧게 보고 수급과 파동을 활용해서 매매를 한다던가 그런 거에는 또 적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 네, 치고 빠지는 종목으로 선택할 때는 재무가 조금 안 좋아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기간 함께 할 걸 생각하고 고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없죠. 네, 그 다음에 균형과 종목을 좀,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수의 영역으로 가면요, 종목과 종목의 백그라운드와 뭐 이런 것들도 알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고급 영역입니다. 근데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좀 변수가 많아요, 백그라운드적으로. 제가 아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물어봤었는데, 재무적으로 괜찮은지,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지금 괜찮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타 요소가 있는지, 이걸 물어봤었는데 세 번째 기타 요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그냥 사실 네이처셀은 변수가 많다, 이거 듣는 거 정도는 단편적인 지식 하나 채우는 거 정도는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 네이처셀이든 어떤 종목이든 이 종목은 어떤 변수가 있는지 좀 알아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공시나 뉴스를 많이 체크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이 종목이 과거에 뉴스가 뭐 어떤 게 막 나왔고 주가가 그에 따라서 막 널뛰기를 한 적이 있고 막 그러면은 조금 약간 변수에 바로바로 대응하는 그런 종목이겠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질문을 하나를 더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그냥 재무적으로 괜찮다라고 그냥 뭐 가정했을 때 타이밍적으로 지금이 이제 빌드업하기 괜찮은 때인가, 아니면 좀 기다렸다 더 떨어지면 시작할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타이밍적으로 지금은 괜찮나요? 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어떻고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가늠하는지에 대해서 좀 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은 높은 데서 시작하냐, 적당한 데서 시작하냐, 아니면은 좀 가격적으로 이점이 있을 때 쌀 때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 선택인 것 같아요. 어차피 몰빵하고 들어갈 거 아니고, 아니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치고 들어갈 거 아니고, 매집을 해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모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높더라도 시작은 할 수 있는데, 그 어디서부터가 높은 거냐는 스타일마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종목은 한 4만원 정도 돼야 높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고점 돌파 좋아하는 사람들. 요 정도는 저는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해볼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시작점이 높으면은 그만큼 더 변수나 여러 가지 조합에서 불리하거든요. 아무래도 높게 시작했으니까 그럴 거예요. 빠지는 사이클을 한 번 더 처음부터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중간 정도 또 시작을 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단순히 차트의 시작점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트가 아니라 다른 외적인 요소 때문에 안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게 근데 이렇게 봐서 그렇지만 좀 길게 보면 이거가 여기 단순하게 뭐 중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벌써 2배가 넘게 뛰었잖아요. 차트를 이렇게 띄워놓고서 아, 바닥이네 라고 이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넓게 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또 이걸 또 어느 정도까지 넓게 봐야 되는 것인가가 또 걸리거든요. 요 정도 보면 중간 같기도 하고, 요 정도 보면,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중간보다 위에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중간이에요. 이 정도면 중간이다. 그냥 쉽게 처음에 디테일하게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을수록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고민도 많아지고 선택장애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이 정도 가격 오게 되면 완전 꿀이겠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격적 이점을 굉장히 잘 살릴 수 있다가 될 거고, 차트상으로 여기는 누가 봐도 고점이겠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이 있잖아요. 이 사이는 그냥 다 중간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할만하다, 재무적으로 괜찮다면 해볼만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이신가요? 네, 시점적으로는. 네, 시작하는 시점에서. 네. 근데 이제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빌드업하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도 뭔가 좀 물려 있거나, 내가 안 물렸더라도 뭐 우리 와이프가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걸 봤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빌드업으로 전환시켜서 뭐 좀 관리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런 게 궁금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종목들을 여러 개를 놓고 보다 보면은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들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보다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 종목이 다시 말하지만 좋아 보여서도 있지만 이 종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건 무슨 다른 얘기일까요? 여기서 시작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해봐도 된다, 오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물려있는 종목이고 여기서 물려있었던 종목이고 이미 비중 덩어리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빌드업을 덧대도 되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근데 이렇게 또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좀 넓게 볼게요. 여기서 엄청 물려서 지금 빌드업 해도 괜찮을까요? 물어보는 거라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요쯤에서 물렸어요? 요쯤에서 물려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물렸어, 물려갖고 물어보는 거라면 그냥 뭔가 여기서 그냥 빌드업을 계속 해온 느낌도 들잖아요. 안 됩니다. 이거는 왜 달라요? 그냥 되게 말 그대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빌드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빌드업만큼 샀을까요?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원하는 비중을 채웠잖아요. 비중이 되게 뭐 과비중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과비중 아니더라도 뭐 진짜 50%만 채웠다고 하더라도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머지 50%로 빌드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거의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자금 정해놓고 빌드업한다? 글쎄요. 그냥 100%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핑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50% 정도 비중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빌드업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건 나머지 50%를 빌드업으로 해서 이 종목을 이제 성공적으로 풀어내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가 다르다. 이거는 자금도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빌드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겠죠, 이거는. 네, 저는 안 하는 행동이에요.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나 50% 정도 물려 있는데 나 이제부터 월급에서 계속 돈 빼다가 여기다 빌드업 할 거야. 여기서부터 그럼 지금 그걸 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빌드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균형을 진짜 중요하게 보거든요. 저는 안 합니다. 방금 전에 그 행동 더 기다렸다가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 때문이겠네요. 결국에는 균형이 지금 이미 좀 불리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과 저 50%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는 뭐 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같은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줘야 되는 수도 생기겠네요. 빌드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빌드업이 아닌 방법으로 풀어내는 거를 찾아내는 게 더 현명하겠군요. 현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저는 둘 다 잡을 것 같거든요. 둘 다 잡는다는 게 뭘까요? 어차피 빌드업을 하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락을 기다리는 거겠죠,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근데 옆으로 가거나 올라갈 때는 빌드업을 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대신에 이때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하게 되면 리밸런싱은 할 수 있겠죠. 수가 파동을 활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리밸런싱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다. 빌드업이 아니더라도. 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종목의 관리나 계좌의 관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어떤 관리든 간에 할 수 있어야 된다 인 거죠. 여기서 역시도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무조건 빌드업만 해야지, 이것만 딱 정해놓고서 한 길의 방향만 기다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조금 떨어지는 상황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때 떨어지더라도 좀 빌드업을 계속 해 나가고, 올라가더라도 좀 빌드업을 계속 해 나가고, 횡보하더라도 빌드업을 해 나가면 어쨌든 간에 내 평단보다 좀 낮은 데서 살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물타기 효과가 플러스가 되고, 물타기 효과죠. 물타기 이펙트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올라가거나 횡보하거나 파동이 나올 때 리밸런싱을 섞어주면, 아, 이것이야말로 주식의 진정한 참맛이구나. 물타기로 평단 낮추고 리밸런싱으로 적극적 관리해서 빠져나오고, 이게 두 가지가 다 되는구나 라는 거를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이거는 별론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잘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걸 이렇게 하면 잘 못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되게 단순하게 말하면 장점의 조합 같지만 사실은 단점의 조합이거든요. 되게 단점의 조합이 될 거다. 뭐 물론 말씀하신 거대로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물 탔는데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평단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좀 빨리 나온다던가 수익을 좀 더 많이 낸다던가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죠? 네. 그런데 아마도 이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게 대응이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이겠죠? 올라갈 때도 근데 잘 그렇다한 덩어리를 이어가지도 못하고 떨어진다고 대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단점의 조합이 이뤄질 수 있겠다. 이게 그냥 담백한 저의 의견인데 이 얘기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험치가 진짜 부족한 거거든요. 왜 단점의 조합인가 이거를 이해 못한다? 뭐 한다? 이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다를 생각해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도 부연을 설명하면 50% 물려있는 상태에서 뭐 물타기를 계속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쭉 시간이 갔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 비중이 막 예를 들면 170%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170%가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또 리밸런싱을 한다던가 뭐 수익 극대화를 한다던가 그런 거 자체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게 계속 올라가가지고 170% 비중 채운 상태에서 수익 완전히 대박 났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뿅 막 흔들고 뿅 흔들고 막 그러면서 후회가 막 심해지죠. 그래서 팔았어야 되나 말았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만 계속하게 되고 결국에는 물탄 것이 뭔가 좀 능동적으로 뭘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어니님이 자주 말하는 심판받는 매매의 그 극으로 향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만은 만들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일 거예요. 근데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될 것 같다 했는데 잘 됐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게 되는 동안 하시면 돼요.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찾아온다, 한계가 찾아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은 더 깊게 생각해 봐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본 분들은 이 비중이 차고 나중에 이 비중이 찼을 때 막 뭐 예를 들면 그때 가서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50%로 떨어지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어니님이 말하는 관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떠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빌드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계속 매집을 하는 거잖아요. 쭉 모아가다 보면 비중은 계속 늘어날 텐데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중간에서 시작하면 나중에 여기 바닥까지 갔을 때 심적으로 그게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지금부터 물어볼 때 많은 분들이 어니님 이거 빌드업하기 괜찮나요? 빌드업 가능한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이유는 이거 이만큼 안 떨어지죠. 이만큼 안 떨어지니까 해도 되죠. 이런 걸 또 내포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 내포하고 있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드업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 상황에서도 비중 관리나 정해진 비중은 아니겠지만 덩어리라고 하죠. 매집해서 모아둔 덩어리, 물량, 내가 보유한 물량 요거에 대한 관리는 해야 되고 그 과정 중간중간에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숙련도 차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컨트롤하면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계속 무턱대고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떨어지고 파동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대응을 매집 말고 그 외에 대응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만약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섞어줘야 되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부담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자신이 체력이 부족한 거다라고 하게 되면 체력을 기르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뭔가 부족하니까 초보잖아요. 그럼 그 부족한 거를 채워가야 된다. 이 얘기만큼은 꼭 해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언제까지나 초보로 남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조금씩 발전하는 날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 빌드업 하기 좋나요? 빌드업 가능한가요? 라고 해서 지금 이 포인트 스타팅 포인트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스타팅 포인트에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 지으면 그 이후에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언니님이 초반에 그 말씀 하셨죠. 여기서 이거 시작 가능하냐 아니냐는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아까 뭐 재무적인 것도 봤었고 차트상에서 가운데는 아무데나 다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으니까 가능한데, 실제로는 이 뒤에 펼쳐지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서,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견뎌내고 이겨낼 능력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한 거를 채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시죠. 네, 그 안에서 균형감을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느냐, 다르게 말하면은 대응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언제 스타트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궁금하잖아요.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궁금해서 언니님한테 물어보고 싶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거 물어보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 하다 보면은 아 이거 지금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나? 지금 더 사는 게 맞나? 물 타는 게 맞나? 아 손절해야 되나? 이거 매일매일 궁금할걸요 아마. 그런 거 주식 못하는 분들. 그리고 궁금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보내다가 계좌 이렇게 박살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아직은 뭐 요즘에 시장이 그렇게까지 잔혹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박살이라는 단어에는 좀 나는 아닌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많이들 그러거든요. 이런 시장 말고 이제 좀 어려워지는 시장이 생기면은 이거 모르고 그날그날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때그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고서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죠. 실제로 클럽에서도 매일매일까지는 아닌데 빌드업 보통 요렇게 해요. 처음에 요거 빌드업 해도 되나요? 아니면 뭐 요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흘러면은 중간 점검을 항상 더블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시는 이유가 그걸 해놓고 나면 마음이 참 편하대요. 괜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면 클럽에 계시는 분들은 올해 좀 몇 개월 있고 좀 더 오래된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실 만큼 알거든요. 근데도 언님한테 한 번씩 그렇게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물어보시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혹시나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봐 그거를 검토받을 수 있다는 거에 좀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 안 물어보고도 좀 확신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될 거를 해나갈 수 있게끔 좀 스스로를 트레이닝 할 필요는 있는데, 그거는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기보다는 뭐 여러분들이 항상 무시하는 그런 기본기와 기초거든요. 근데 그 기본기와 기초가 너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매우 중요해서 기본기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해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간과하지 않고 배워 나가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건데 많이들 못 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 클럽에서 언니님이 그 지금 말한 것처럼 계속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본인의 것들을 물어보고 그러면 알려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주식하고 있는지 그 세밀한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이 차트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이분이 다른 주식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계좌 상황에 맞춰서 이거 하는 게 좋은데요, 이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좋은데요 라고 또 직접적인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옆에 좀 내 안전바, 내 주식 가이드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클럽에서 오셔서 언니님 제자가 돼보시는 것도 강하게 권장을 해드려 볼게요.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처럼 제가 물어보고 언니님이 답변하고, 그리고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다시 정리하면서 이해를 좀 돕고, 그런 영상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거고요. 이전에도 좋은 내용 많이 채웠으니까 주요 영상들 좀 챙겨 보시면서 뭐 가능하면 정주행, 아니 뭐 시간이 부족하다, 저희 영상이 이제 많으니까 부족하면은 좀 주요 영상들 궁금했던 거 위주로 좀 찾아보시면서 과거 영상 활용하시고요. 앞으로 영상도 구독해 두시고 알람 받아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설명에다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가입 어떻게 하는지 안내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